독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꼴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예, 오늘 제가 또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소개해 드릴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제가 지난 긴급 라이브 때 윌러와 관련된 소개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언급했던 바로 선수입니다. 은쿤쿠. 예, 제가 지난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토마스 밀러와 함께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친 게 있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이프치히가 챔피언스리그 클럽 브리아하고의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첫 승을 올렸는데요. 거기엔 바로 그 중심에는 은쿤쿠가 있었습니다. 은쿤쿠가 이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리면서 5대0 대승에 큰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요. 단순히 그러니까 뭐 골과 도움만 올린 게 아니고요. 슈팅 4회, 건데 슈팅 성공률은 100%, 찬스 메이킹 4회, 건데 패스 성공률도 87%, 그 외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11회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결과만 낸 게 아니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뭐 경기를 씹어먹다시피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함께 은쿤쿠는 이 경기에서 2골을 더 추가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5경기에서 7골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은쿤쿠는 아약스 공격수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세바스티앙 알레의 9골, 그리고 또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간판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9골에 이어서 챔피언스 리그 득점 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기록이 조금 누락된 건데요. 어쨌건 챔피언스 리그 5경기에서 7골을 넣으면서 이번 시즌 공식 대회 19경기에서 13골을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첫 골 넣고 나서의 기록이 옵타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13골입니다. 그리고 또 도움도 5도움을 올리고 있거든요. 솔직히 은쿤쿠가 분데스리가에서도 5골 3도움을 올리면서 팀 내 득점 1위, 그리고 팀 내 도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공식 대회에서도 13골 5도움 후 팀 내 득점 1위, 그리고 도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뭐 팀 공격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이제 은쿤쿠의 시즌별 기록입니다. 라이프치히 이적해 와서는요, 예, 데뷔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5골 13도움을 올리면서 상당히 뛰어난 도움 능력을 자랑을 했었죠. 예, 하지만 지난 시즌은 뭐 살짝 주춤하기도 했고 패턴이 조금 읽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6골 6도움으로 예, 데뷔 시즌 대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5골 3도움으로 다시 이제 올라온 모습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득점이 올라온 게 보이죠? 이건 이제 은쿤쿠의 공격 관련된 슈팅 득점 관련된 이제 세부 지표인데요. 이걸 보면 은쿤쿠가 얼마나 크게 발전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90분당 득점이 지난 시즌 0.2골에서 이번 시즌 0.7골로 크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90분당 슈팅 숫자도 2.4회에서 3.2회로 상승을 했고요. 90분당 기대 득점 0.3골에서 0.5골로 올랐고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90분당 볼 터치가 5.1회에서 7.4회로 올라갔죠. 무엇보다도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 이게 지난 시즌 13%에서 이번 시즌 무려 31%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은쿤쿠는 기대 득점이 2.7골인데 실제 득점은 5골. 그래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2.3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날두에 이어서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실제 득점 대비 기대 득점이 가장 높은 선수 2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은쿤쿠가 이렇게 득점력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뭐 아까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 이런 것들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결정력 자체가 올라간 것도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개인의 능력으로 많이 발전시킨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은 마쉬 감독의 전술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 감독이었던 나게스만보다는 마쉬 감독의 전술 스타일이 은쿤쿠한테는 찰떡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도표는요. 이게
턴오버 유발인 거거든요. 턴오버 유발은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공격으로 전개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농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그 라이프치히가 이번 시즌에 턴오버를 유발한 횟수가 127회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슛 엔딩은 턴오버를 유발한 것들 중에서 슈팅까지 가져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5회에 달합니다. 그래서 상대 진영에서 소유권을 뺏어서 슈팅까지 가져간 게 경기당 2.3회로 지난 시즌 1.4회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뭐 거의 1회가 더 상승을 한 거죠. 반면에 이제 10회 이상 패스 시퀀스, 그러니까 패스를 10번 이상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전개한 거는 경기당 10.3회에서 8.6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그 라이프치히는 나게스만 감독 하에서보다는 마시 감독 하에서 더 직선적이고 속공 중심의 플레이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라이프치히식 축구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게스만 감독 때는 좀 빌드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운쿵쿠가 좀 득점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을 했다. 왜냐면 이 선수가 스피드가 빠르고 한 선수다 보니까 치고 가면서 그리고 또 간결하게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 팀 내 경기당 슈팅 숫자인데 아까 그러니까 보여드렸던 건 90분당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경기당으로 2.7회로 팀 내 1위죠. 이게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하고의 조금 구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위도 에밀 포스베리 마찬가지로 은쿵쿠와 조금 유사한 유형의 선수죠. 이선 공격형 미드필더로 빠르게 치고 와가지고 슈팅을 때리는 유형. 반면 이제 정통파 공격수인 유스프 포울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저기 앙델 실바라던가 슈팅 숫자가 적죠 경기당. 거기다가 은쿵쿠가 경기당 드리블 돌파 횟수도 1.8회로 팀 내 1위입니다. 드리블로 많이 치고 가면서 그러면서 슈팅을 가져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걸 보더라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볼 캐리와 관련된 거예요. 볼 캐리는 어떤 거냐면요. 5m 이상 볼을 가지고 전진한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은쿵쿠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그가 5m 이상 볼을 전진하면서 여기서 이제 슈팅을 가져간 게 12회고요. 이 중에 2골이 나왔고요. 또 이제 볼을 캐리하면서 그가 5m 이상 전진하면서 찬스 메이킹을 한 게 5회고 도움이 1도움입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은쿵쿠가 볼을 끌고 가면서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고 골이라던가 슈팅이라던가 아니면 찬스 메이킹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만 그 찬스 메이킹 숫자 자체는 이전 두 시즌보다는 소폭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뷔 시즌에는 경기당 2.3회 그리고 지난 시즌 경기당 2.5회 하지만 이번 시즌 경기당 1.8회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팀 내에서 찬스 메이킹도 공동 2위고요. 소보슬라이가 2.1회로 1위고 앙헬리뇨와 함께 공동 2위고요. 무엇보다도 은쿵쿠의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건 그러니까 오픈 플레이에서의 기대 도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플레이는 세트 피스. 그러니까 은쿵쿠의 찬스 메이킹이 줄어든 거는 그것도 있어요. 소보슬라이라는 확실한 킥 스페셜리스트가 오면서 소보슬라이가 이제 그 세트 피스를 상당히 많이 처리해요. 지난 시즌까지는 은쿵쿠도 많이 그 세트 플레이를 처리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이 소보슬라이한테 넘어가면서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오픈 플레이 그러니까 그 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공격이 온 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도움 자체는 3.7회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분데스리가 이게 팀 내에서도 1위일 뿐 아니라 분데스리가 전체 선수들을 합치더라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어쨌건 이번 시즌 은쿵쿠 선수의 활약상에 대해서 조금 이런 식으로 알아봤습니다. 왜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미쳐 날뛰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발전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독일 내에서는 얘 프랑스 대표팀 뽑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왜냐면은 레버쿠젠에서 같은 기간에 은쿵쿠가 파리 생제르맹 유스 출신이거든요. 무사 디아비 레버쿠젠 측면 공격수 이 선수도 똑같이 파리 생제르맹 유스 출신으로 똑같이 2019년에 팀을
레버쿠젠과 라이프치히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비교가 많이 되는데 무사 디아비도 뽑히는데 운쿵쿠가 뽑히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 코망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친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독일 내에서는 프랑스 대표팀에 뽑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현재 뭐 BTG 보도에 따르면은 많은 빅클럽들이 이 선수를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건 간에 뭐 이 선수를 좀 주목해서 라이프치히 경기들을 본다면은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